아니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그래 농사 안 짓는 게 제일 낫겠다. 욕 듣고 짓고, 응? 해놓고 뭐 그냥 좋게 엄마한테도 그만. 아이고 알았습니다 장모님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같이 그래 하든가 안 하고. 며느리 하소연을 말없이 들어주는 시어머니. 어머니가 좀 뭐라 캐라 나 내가 막 각시가 뭐라 해봐야 내 말 안 들어. 각시가 그리 엄마 하나. 그래도 엄마한테는 엄마 말로 들을까 이가. 아이고 아부마이 좀 생길 좀 주기라 이래. 나는 안 선지. 아부마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로 1시간 거리. 구멍이 많은 섬이란 뜻의 우도는 사계절 따뜻한 날씨 덕에 언제나 푸르름을 자랑한다. 20여 가구 30명 남짓 사는 작은 섬. 매일같이 섬 곳곳을 누비는 정연 씨는 올해 82이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지천의 풀들이 정연 씨를 부른다는데 이놈보다 맛있다. 깨끗하게 이렇게 새파랗게 좋으면 다 해먹을 수 있어. 겨울 내내 먹고 겨울에도 막 좋으면 다 뜯어갖고 해먹고. 전부 이다 약초다. 민들레 이거 꽃 피는 거 이거. 이거 민들레 조금만 뜯어가자. 겨울에도 캘 수 있는 자연산 나물, 우도의 매력이다. 이거 찍어라. 그건 뭐예요? 그 이름이 일반 뱅뱅 돌고만은 모르겠네요. 나물도 해가 먹고 닭 삶았는데 그런 데도 이어갖고 먹고 말려놨다가 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다. 오전 내내 7가지 나물을 땄다. 늙은 호박이 발길을 잡는다. 저것도 디비져갖고 요 배꼽이 이리 올라오는 이게 이거를 갖다가 사업하는 집에는 갖다 놔놓으면 채소가 있대 그래. 온갖 꾸준 일로 칠남매를 키워내며 부지런한 것이 습관이 됐다. 지가 부지런하면 다 해다 먹는. 깨래서 못 해먹지. 먹을 것 천재인 섬은 정연 씨에겐 보물 창고나 다름없다. 뭐하고 있노? 마노. 고구마 줄 삶아요. 예.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 그거 고구마 줄이네. 그래 뭐 고구마 쭈구리 따고 먹이파리 따고 뭐 여러 가지 했다. 6개를 한다. 정연 씨보다 1살 위 언니 뻘인 복연 씨다. 어린 나이에 섬으로 시집와 옹골차게 8남매를 키워낸 여장부.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섬을 지키고 있다. 집에 가자. 빨리 오래 가자. 자매처럼 서로를 챙기는 두 사람. 싫다 싫어. 꿈도 사람도 다 싫다. 가자. 이제는 모든 게 귀찮아질 나이다. 꿈도 사람도 다 싫어. 그럼 뭐가 좋아요, 어머니? 내 몸 하나만 좀. 그만 가자. 갈매기 우도를 누비는 정연 씨와 달리 우에 시아 해라. 알지 말아요. 자 연보. 복연 씨는 고관절 통증으로 걷는 것도 불편한 상태다. 눈물 짠난데 저 멀리 수평선에 노래로라도 에너지를 나눠주고픈 정연 씨의 마음이다. 나물 뜯어왔다. 엄마 나물 뜯어. 정연 씨의 넷째 딸 남연 씨다. 어디? 동백 씨줬나나. 뭐 많이 뜯어왔어? 많이 뜯었다. 나물 많이 나도 뜯었다. 집에서 많이 했다. 동백 씨가 막 줄줄한다 바람이 불어서. 그래. 아이고 또 삶아 제끼라고 또 많이 뜯어왔노. 이거 맛이 있겠네. 삶아가 쌈싸 먹으면 되겠다. 그런 말도. 식구들이 먹기엔 좀 양이 많은 듯한데 함께 나무를 다듬으며 새 여자의 수다가 이어진다. 오늘 못 피고 내일 못 피우는데 다 피워야 돼. 그래 나는 좋아서 다 캐고 왔어. 무리하신가요? 응? 걔도 깍 엄마 찼더라. 애기 낳나? 깍 찼더라. 깍 찼나? 응, 깍 찼으면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나도. 엄마 껍질 벗기나? 껍질 비긴다. 야무치 벗긴다. 응, 벗기가 또 덜 봐라, 질기다고 야무치 딱 그러지. 벗긴다 이거. 어머니
와 껍질로 이래 놨노. 아, 요거는 요또 굽히면 될까요? 그래 알티로 담아라 알티로. 알티로 옮기라 이거죠. 알티로 담아라 알티로. 껍질은 버리기고. 여기는 엄마고 여기는 어머니고. 어머니 다 그냥 엄마 하고 싶은데 엄마가 같이 내려 쳐다볼까 싶어갖고 엄마 와, 그래 엄마네 어머니 왜 불러? 맞네 어머니 맞네 예, 내가 안 헷갈리려고 그래 안 그래? 섬을 찾는 낚시꾼들을 상대로 민박을 운영했던 시어머니 복연 씨. 넷째 며느리인 남연 씨가 물려받은 지 19년째다. 민박 손님들 그냥 자연 그대로 엄마가 뜯어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딸은 그냥 데쳐서 묻혀서 손님들 상에 나오면은 또 손님들 입이 얼마나 즐겁고 고맙다고 잘 드시잖아요. 아, 오늘 뭐 이러면 또 많이 피하노 이거. 많이 캐고 없지. 이 집 유일한 남자. 남연 씨의 남편이자 정연 씨의 사위 복연 씨의 아들인 강춘 씨다. 이게 많이도 캐갖고 왔다. 밭에 가본 게내 마늘 순고 때 풀이 엉망이 나가 있던데 그걸 밭을 손을 봐야 마늘 순고기인데 다 해놨으니 나가 내일 모레 가서 다 정리할 기분 가면. 그럼 마늘 순고고 그래 하자. 밭을 정리하고 이틀 뒤 마늘을 심기로 했다. 그날 점심. 민박 손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모녀의 손이 분주하다. 엄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오늘 손님 온대요. 어릴 때는 어깨너머로 엄마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스스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제 해초로는 여기서 끝. 손맛 좋기로 소문난 남연 씨는 섬에서 난 재료들로 식사를 준비한다. 이거 뭐예요? 따개비 톱밥. 따개비. 따개비. 이게 따개비예요? 예, 이게 이제 이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남연 씨표 비빔밥이다. 톱밥. 덕분에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민박집 운영을 좀 더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예, 드릴게요. 어떤 데 가서 쳐다보고. 요리는 딸이, 음식을 나르는 건 친정엄마가 담당한다. 알았어, 하여튼간에 까물줄로 몰아가지나. 육지 손님들에게 낯선 재료들은 어떻게 먹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인다. 가만히 있거라. 무섭다. 나도 무섭다. 아, 나 우리 신랑을 빨리 찾아야 되겠네. 나 무섭다. 나도 죽겠대. 니만 죽겠는 게 아니라 나 더 죽겠거든. 힘들어. 19년 섬 생활에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먹고 살라니까는 별짓을 다 해야 되고 무서운 것도 맨날 봐야 되고 생선이야 닭이야 오만 걸 다 잡으려 하니 무서워. 생선 냄새를 맡고 고양이들이 찾아왔다. 여러 번 재료를 뺏긴 경험에 남연 씨는 초긴장 상태다. 반대로 반대로. 응? 요렇게 이렇게. 아니 이 결 반대로 썰어라 이 결 반대로. 아, 이렇게. 예, 그래 고기가 안 질기다니. 이렇게 그렇게 좋은 고기를 갖다 다 작품 다 버리네. 회 떠는 거 안 배웠어요. 우리 집에 손님 낚시꾼들을 떠는 거 쳐다보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상추하고 막. 돈이 되는 일이니 섬에서 먹고 살려면 싫은 것도 무서운 것도 악착같이 참아내는 남연 씨다. 남편은 필요할 때 꼭 자리를 비운다. 바쁜 일이 마무리되자 나타난 강춘 씨. 아니 은하 아빠 점심시간 때는 네 옆에 좀 있어야 될까 이가 농 한 마리 썰어야 되는데 고양이한테 쭉 뺏길 뻔했다 이가. 아내의 하소연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고양이한테 고기 다 뺏길 뻔했어. 전화하지. 전화할 시간도 없거든. 배편으로 도착한 택배를 찾아온 남편을 보니 남연 씨 괜히 멋쩍어진다. 잠깐만 그냥 점심시간에만 좀 옆에 있어줘도 고마울 건데 그냥 자꾸만 어디로 가.
그날 오후 취미로 낚시를 하는 생활 낚시꾼들의 낚싯배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 강춘 씨. 오늘은 부부가 직접 낚시에 나섰다. 뭐 시장에 가서 사러 갈 수도 없고 뭐 여기서 나는 걸로 이제 또 뭐 잡아서 해야지 반찬을. 시간이며 비용이며 육지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일주일에 두세 번 틈날 때마다 바다 시장을 찾는 부부다. 요즘은 고등어와 전갱이 철이라는데 아따. 남편에게 먼저 신호가 왔다. 왔어? 아이고 한 마리 잡았네, 한 마리. 청매가리다, 청매가리. 어쩐 일로 오늘은 먼저 잡으셨어? 메가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 이번 청매가리, 청매가리. 또 이거는 큰 메가리 잡았다. 맛있는 아지. 이거는 맛있는 아지. 네? 아지. 아내의 손맛은 바다에서도 통하는 모양이다. 아니 나는 신랑을 잘 만난 거겠네. 어디 가면 옷 장사만 하고 있으면 어디 누가 뭐 낚시를 시켜주겠나, 배를 태워주겠나. 걔도 뭐 이럴 때는 신랑 잘 만났다 그래야지. 걔도 제일 고마울 때가 낚시 시켜줄 때가 제일 고마워. 네 참 그 출시에 똑같이 한 것보다 울산서. 옷가게를 하던 남현 씨는 30이 넘어 통영 남자 강춘 씨를 소개받았다. 강춘 씨의 부지런함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심했던 그때 남현 씨는 섬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낚싯밥도 만질 줄 몰랐던 도시 여자. 오 고등어다. 고등어 그렇지. 고등어다 고등. 맛있는 거네. 이제는 강태공이 다 됐다. 손님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먹어야 되고 엄마도 가면 몇 마리 드려야 되고 먹을 사람들은 줄로 서 있어요. 넓은 바다에 나와 한껏 스트레스를 날린 시간. 오늘 장보기도 성공적이다. 하루해가 저문 우도의 저녁.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았다. 엄마 계기 뭐 어머니도 계기 잡사. 자방고등어 오늘 낚시에 가고 온 게다잉. 잡사. 그럼 조금만 몰라 또 먹고 살자.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 아, 또 있다, 많이 있다, 많소 있다. 또 잡으러 가면 되고. 잡사. 맛있네. 이발로 나는 저 대가리만 준다. 살 안 하고 이런 거는 날로 준다. 우리 어머니는 살만 드리고 얘 억수가 편파지가 아니구나. 맛있는 부위라고 친정엄마 드렸다. 그런데 나는 못 먹고 살자는 우리 그랬는데. 어머니는 이봐라 계기 살만 딱 드리고. 시어머니도 계시는데 딸이 난감할 수도 있겠다 싶어 엄마는 맛있게 먹는다. 아직 계기 많이 남아 있다. 아니 많이 가지서 내일 되면 또 일하러 가면 힘들다. 내일 닭진 한 마리 잡아줘라. 뭐라고 딱을 아 장모가 잡아야지. 요즘 또 바뀌나? 인자는 바뀌었다. 참 세상이 하는 세상이네. 사위에게 닭을 잡아달라는 장모. 내심 딸 대신 사위라도 자신을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가자 엄마는 가서 그 내가 그 얻었다. 어머니는 좀 앉아 있었어. 힘든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가자. 내일 어딨어? 내일 봐요. 내일 어딨어? 장모님 안녕히 계세요. 자러 가자. 자장 우리 엄마 잘 또 잔다. 그러고 가자. 바쁜 주말이면 섬에 들르는 친정엄마. 딸 걱정에 길게 머물듯 싶다. 방 뜨식으로 해놨나? 요즘 날이 썰렁해갖고. 빵 따식을 해놔. 보자. 따시다. 아이고 뜨끈뜨끈하네. 내가 엄마 자야 되겠다 내가. 친정엄마 앞에선 마냥 어린아이가 되는 딸. 일하지 말고 이제 주무셔. 알았어. 오늘 이거는 접어. 접고 뭐만 해도 하니까 알았어. 엄마 들어가는 거 보고 갈 거야. 또 일하면 안 된다. 뜨끈뜨끈하게 그래가지고 자. 가라. 이제 내일 하여튼 아침에 오세요. 가. 이제 일하면 안 돼. 알았어. 몇 번을 확인하는 딸. 엄마가 또 일을 할까 걱정이다. 아이고 눈만 뜨면 일이고 밤만 되면 누워서 아야야 하실 거야 아마. 어머. 힘들어도 힘들다 내색 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엄마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어머니도 얻을까? 언 아빠. 엄마 모시다 드리고 올게. 응, 얻어봤어 안 돼? 얻어봤어. 응, 어머니도 손 한번 잡고. 여보, 다 치워 깨끗하게. 뒷정리는 남편 강춘 씨의 목. 이럴 땐 아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남자가 된다. 해줘야 나가 체면이 있어야지. 우리 엄마한테 잘하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이 다리가 아파서 맨날 참 큰일이다, 그자? 안 아파야 됐긴데. 다리만 안 아프면 뭐. 다리만 안 아프면 뭐 일로 다 하겠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며느리도 알고 있다. 따뜻하게 해가지고 뜨끈뜨끈할 때 감기 걸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어째도 지금 이제 바뀌는 그거라서 큰일 난다. 며느리 꿈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나 봐 우리 어머니가. 꿈꿔요. 드시세요. 예예. 문 닫아드릴게. 춥다. 예. 두 엄마를 모셔다 드리면 남현 씨 하루도 끝이 난다. 아롱아 가자. 그런데 늦은 밤 불이 화난 엄마의 집. 이틀 뒤 심을 마늘을 손질 중이다. 딸이 그렇게 당부했건만 엄마의 딸 사랑은 밤낮에 없다. 산에 가서 나물 뜯어와도 2시, 3시까지 뭐 안 자고 그는 먹을 때 그는 거막 이렇게 배고 와가지고도 삶아갖고 와서 얘 와서 낱낱이 이 껍데기 벗겨가지고 갖다 주면 딸은 또 반찬 안 하나 그래갖고 그래 그 해다 줘야 저도 하고 하지 그러나면 못한다 이거. 그래서 내가 뭐 그래갖고 뭐 잠을 안 자도 그래갖고 해다 주고 그런데 얼마나 뭐 해줄 사건나 내가 이제. 다음 날 아침. 갯바위의 모습을 드러낸 남현 씨. 물때에 맞춰 해초를 따러 나왔다. 민박집 운영에 꼭 필요한 주 재료이니만큼 남현 씨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갯바위를 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두 분이 걱정하시는 게 수영도 못 하는 게 맨날 첫날 바다가서 산다고 뭐라 하지를. 복 터졌다, 복 터졌어. 우도 명물 거북손부터 이야, 심 봤다, 심 봤어. 귀한 고동을 발견했다. 세상에. 그래도 여기 오면 이봐, 먹을 게 이리 많은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고. 거센 파도와 비탈진 갯바위가 위험천만해도 노력하는 만큼 값진 재료를 얻을 수 있으니 이를 게을리할 수 없다. 장난이 아니야. 아이고, 비다. 삶아가지고 손님들 한 개씩 드시라고 주면 신기해가지고 주말마다 손님들 맛보여 드리려고. 그리고 파도밭에 내 나온다. 이게 다 가족들 입히고 먹일 거라 생각하면 힘든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그 시각 마늘 심을 준비를 위해 무성한 풀 정리에 나선 친정엄마. 엄마, 오늘 안에 다 하겠냐고. 하는 대로 해야지 쫓기고. 자식은 어디로 가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시내 나갔다 시내. 내가 엄마 뵐까? 대봐라. 이 손이가 야 뭐가 되지. 손이 안 가면 농사가 되질 않아. 바다일을 마치자마자 밭으로 달려온 딸. 그런데 엄마야. 또 쿨쿨 줄 알았다. 엄마야. 지네다. 딸 남현 씨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 이봐라. 엄마 잡아줘. 뭐 어디로 하려고? 요 발르고 볼봐야지. 놀래라. 나 나한테 던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지랄하나. 니한테도 내가 말라 던질게. 나 지네 무서워. 그래가 맨날 엄마만 찾잖아. 엄마만. 요도. 야, 엄마 왜? 엄마. 무서워. 놀래라. 혼비백산한 딸을 위해 지네 잡기에 나선 엄마. 아유 엄마 좀 어떻게 좀. 야 미쳤나 봐. 엄마. 이제 만찬 게 지네로 다 보여.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서울 것이 없는 엄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딸을 위해서 잘해요. 뭐든지.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래? 엄마니까는 뭐 나름대로 우리 엄마도 뭐 마음이 아프겠지. 섬에서 이렇게 막 살고 있으니까 뭐 애 안에서 그러겠지. 애 안에서 안 됐다는 마음에. 그래서 그냥 엄마가 헌신을 하여 그냥 몸을 다 바쳐서 딸을 도와준다고 그냥 이렇게 고생을 하셔.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를 찾는 남현 씨. 그런 딸을 한 번도 외면한 적 없는 엄마. 엄마에게 받은 넘치는 사랑을 언제나 다 갚을 수가 있을까 싶다. 한편 함께 마늘밭을 정리하기로 한 남편은 어딜 간 걸까? 아, 이 아저씨 왔네. 집을 병 어디 갔다 가는데? 어디 갔다 오는 게 이거 밭에. 집부터 가면 아무도 없이. 지금 엄마하고 둘이 얼마나 지금 진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비누로 걷는데 어느 아빠는 집이 비어가지고 도둑이 되는 게 중요하나 각시가 진해한테 물려가지고 가나 빨간 진해가 나가지고 지인한테 물려 죽은 사람 아무도 못 왔다. 진해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 어떠노? 그래도 그냥 각시가 뭐 괜찮나 물어봐야지 진짜. 지인을 아니 물리는 거 찾아보자 해야지. 아니다. 지인한테 물린 사람 어딨는데 더 조심하면 되고 집을 빼놓고 사는 아니 갔다 물리면 갔다. 물려야지. 그러면 안 물리는 사람이 어디 있노? 진해가 물겠다는데 진해가 뭐 맞다. 그 사람이라. 딸 내외의 신랑이가 그저 재미난 엄마다. 엄마 몇 마리 잡아놨어 너? 한 20마리는 잡았어. 뭐또 할머니 시 말고 내려면서 술을 마시면서 아또그 아니 3, 40마리 된다. 참, 또 봐라. 다못 잡았다 이가. 오늘 빨리 가서 마늘 다 파해. 이제 난 몰라. 무심한 남편에게 화가 난 아내. 사위의 그런 모습이 섭섭한 장모. 강춘 씨 그저 애꿎은 기계 탓만 한다. 아따 그 사람 기계 당근이. 집안 유일한 남자 강춘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쉬운 새 여자다. 아니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그래 농사 안 짓는 게 제일 낫겠다. 욕 듣고 짓고. 응? 해놓고 뭐 그냥 좋게 엄마한테도 그만. 아이고 알았습니다 장모님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같이 그래 하든가 안 하고. 며느리 하소연을 말없이 들어주는 시어머니. 어머니가 좀 뭐라 캐라 나 내가 막 각시가 뭐라 해봐야 내 말 안 들어. 각시가 그리 꼬막하나. 그래도 엄마한테는 엄마 말로 들을까 이가. 아이고 아부마이 좀 생길 좀 주기라 이라. 나는 안 선지지도. 아부마이. 나 이제 밭에 간다. 여자들 마음 달래는 건 뒷전. 강춘 씨 죄 할 일 하러 간다.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곳. 통영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강춘 씨다. 전자제품에서 택배 기사도 하고 또뭐 어장에 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어. 그거 가서도 하고. 두 딸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데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호두암. 그 이제 좋아지시다가도 또 아프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누가 병원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있어야만 자식도 있어야만이 또 뭐 좀 마음이 놓여간다고. 표현을 못했을 뿐 자신을 따라준 아내가 고맙다. 반찬거리 마련을 위해 모녀는 다시 밭으로 향한다. 이 집에는 오늘 안 하고 말았네. 쉬는 날도 있어야지. 안 보면 안 하면 된다고만. 일이 눈에 안 보이 안 할 건데. 그래 말다. 우리는 맨날 일을 끌고 안고 사는데 어떻게 안 하겠노? 일을 내려놓는 게 모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고구마 밭에 도착한 그때 이야. 나 그거 5개 빼갔거든 오늘. 고생했구나. 금방이야. 집에 왔어? 아니 나 아직 병원에 25만 원 결제해야 된다고. 그럼 니한테다 넣어놓을게. 응. 응, 알았다. 욕받다. 얼른 집에 가서 좀 쉬어. 응. 누구예요? 우리 작은 딸. 왜 왔어요 전화? 아, 요즘 애가 중치가 심해가지고 이 치료하느라고 같이 가주지도 못하고 그 혼자 이제 오늘 치료했다고 결제.
근데 고구마도 파야 되겠지. 땅이 여물어서 뭐 팔 수가 있나 팔 수가. 역시나 일을 먼저 시작한 친정엄마다. 어디가 좋아 보이노? 이자로 와서 뜯어봐라 그거는. 혼날 기다. 나가라. 너한테 전화 왔더노. 작은 딸이 이가 아프대요. 이빨이 아프다고. 이가 아프다고 엄마 돈이야 그네. 제발 아프다 소리 또 좀 다 하지 마라 캐라. 어려 이거 아고. 얘도 어디 간다 그랬죠? 어머 야 맞네 이 배추 큰일 났다 야. 남편의 불호령에 마음이 급해진 남현 씨.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작은 실수 하나도 넘기지 못하는 성격인 강춘 씨. 언제 따라왔다 카노?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엄마. 아이고 개로 그래 왜 풀어줘가? 이봐라. 대저 그랬나? 아 저기 그랬나 금시. 그러니까 지금 또 난리 났잖아. 그래 안 해도 내가 이놈의 배추를 잘못 심어가고 맨날 욕 듣는데. 그래 한다. 배추를 갖다가 이렇게 앞에다 당겨서 심어야 되는데 너무 가에다가 심어가지고 맨날 혼나고 있는데 오늘 또 작살러냈으니 어쩐데? 배차를 심어도 짜로 때가 중구는 그는 성격인데 그래 송구나신 게 뭐를 굳이 잘못 송구 닦고. 용서가 안 된대. 잘못 심을 수도 있는데 그래려니 해야 되는데 그래려니가 안 돼. 그래려니가 안 돼. 5년 전부터 허리, 어깨 등 잦은 수술 이후 남편의 화가 부쩍 늘었다. 이해는 돼도 섭섭함은 쌓인다.